안녕하십니까. 청송천눈 신창환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나이도 몇 살 안 먹은 제가 여러분 곁에 이렇게 다가간 지가 언 해수로 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말하다가 대망의 100회가 됐어요. 100회. 어우, 예, 100회입니다. 참 말이 100회지 참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요즘에 기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지만 특히 기쁜 거는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알아본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100회를 함으로써 참 뭐 크게 여러분 곁에 도움은 안 됐겠지만 그래도 증권 교육 5.12평부터 그 사이 보시면 그 다음에 10대 보조지표 그리고 일목균형표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제가 그 사이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을 앞으로 더 하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마라 할 때까지, 특히 이 방송국에서 하지 마라 할 때까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하반기 시험이죠. 하반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상반기에 1월 초 주가가 최고의 고점 주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일단 하반기 주가는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 추가적으로 한번 볼까 생각합니다. 참 그 상반기 주가 했던 데가 1년 금방 6개월인데 이렇게 빨리 갈 줄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주식을 한번 엘리어트 파동으로 본 우리 하반기 주가를 한번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최근의 주가가 2010년 이후에 제일 고점이 여러분 아다시피 2231P가 되겠습니다. 2231P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저점이 1644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이번에 주가가 제일 고점이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38, 62 자리죠. 자리가 여러분 아다시피 1840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여러분 아다시피 2040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이 주가가 2033에서 2233에서 1630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자리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자, 볼 것 같으면 이런 자리에 왔다가 그 다음에 이런 자리에 올라갔다가 이런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자리가 1840포인트 자리인데요. 이 1840포인트 자리에 그 이상 내려간 부분, 이 부분은 저는 언더슈팅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1840포인트, 오늘 1824에 1840포인트 자리 이하는 언더슈팅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840 이하에서는 저는 적극적인 매수 자리고, 이 자리가 올 하반기에 최저점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 여러분 때 제가 이제 2040이죠. 이 자리가 제일 고점 자리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점 자리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 이번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1700포인트죠. 1775 이 포인트 자리가 제일 저점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청송님, 뭐 이번 주 장이 1600포인트 다시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 저점 자리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묻는 분들이 생기겠죠.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없다고 보느냐면요. 우리나라가 주식이 저점일 때 항시 첫 번째 보는 게,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동반을 해야 됩니다. 무역 적자가.
무역 적자가 동반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무역 적자가 동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장 자체를 무역 적자하고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과거처럼 1600대 가는 거, 물론 뭐 주가가 떴다 가겠지만 바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첫 번째가 이제 무역 적자고, 두 번째 부분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두 개로 봐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뭐 크게 나빠지지 않고 저는 반등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봤을 때 2230포인트에서 1640, 그리고 반등 2040에서 1840, 이 자리에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깜짝 놀라겠죠? 이 틀을 보면 여러분이 항시 보입니다. 이 틀을 보면 하락폭에 62% 반등했고요. 그 다음에 하락폭에 38% 자리에서 블럭이 불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블록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납습니다. 청송님, 반등하면 얼만큼 반등할까요?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반등하면 하반기 장세에, 자, 반등하면 어떤 장세가 이루어질 것이냐? 자, 하반기 장세죠? 하반기 장세. 하반기 장세 청송님이 이제 지금 자리가, 첫 번째 이제 지금 자리가 저점이다. 두 번째입니까? 자, 하반기 지금 자리가 저점 자리니까 두 번째 자리가 뭡니까? 지금 자리가 저점 자리니까 하반기 장세의 반등은 얼마까지 할 것인가? 이렇게 볼 때 이제 요거 반등 장세를 한번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반등 장세는 우리 여러분 똑같은 엘리어트 파동으로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자, 하락폭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번에 제일 고점이 여러분 알다시피 2042p가 되겠습니다. 2040 제일 바닥 자리가 1770p 됩니다. 1000p가 그다음 1861p가 되고요. 그다음에 1951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때 이제 1860포인트가 중요하다 했던 이유가 하락폭의 38% 자리다. 그다음 하락폭의 62% 자리가 여러분 1950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자체가 하반기에 저는 2042를 한번 2000포인트를 뛰어넘는다 주인데 최저 주가가 1860보다는 1950포인트까지 하락폭에 62% 반등한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이 주봉인데요. 주봉은 여러분 아다시피 52주 1년 연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 연봉이요. 그 52주 연봉이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1941포인트, 40포인트에 있는데 지금 1년 연봉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년 연봉과 지금 1년 연봉이 뭡니까? 52주 평균이죠. 52주 평균과 일본 1950가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빠른 시간 내 194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까지는 저는 반등한다입니다. 그 반등이 저는 9월 둘째 주 목요일 선물 만기 전에 1940에서 1950까지는 반등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거 예로 봐서 뭐 주가가 뭐 급락 나가 52주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과거에 이제 52주 상승해가지고 이게 주봉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 52주 이평 자체가 자 52주 이평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52주가 이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하고 별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제가 볼 때는 이쪽이 이 과거 쪽이 상승하면 이 위쪽도 상승하려고 보기 때문에 거의 비교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2주 이평 자체가 상승이나 하락이 없이 횡보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52주 평균에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주 평균을 보실 때 주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반등을 할 것이다. 그 자리가 1940에서 1950까지는 빠르고 갈 것이고 저 희망사항이고 저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주가 자체가 2000포인트를 저는 이번 하반기에 다시 한번 찍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러분 주가 자체가 지금 자리에서 저점이다가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가 1940에서 1950p까지는 저는 반등을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파형으로 본 어떻게 하반기 주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주봉으로 본 이제 그림도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그 하반기 주가에서 가장 부분이 되는 게 이제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과연 주봉이, 우리가 이제 그 이격도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격. 자, 심리도를 한번, 심리가 어떤 심리냐. 주가가 이제 바로 뜰 것이냐, 안 뜰 것이냐 볼 때, 우리가 이제 심리도를 제대로 많이 뜨면, 심리도가 좋으면은 바로 뜨는데, 심리도가 나쁘면 바로 뜰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리도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자, 심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심리도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심리도가 지금 30입니다. 심리가 30이란 것은, 보통 우리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빠지진 않습니다. 근데 그 대신 심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50 이상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일봉 보는 심리도와, 그 다음에 이제 주봉 보는 심리 같은데, 주봉 심리도를 봤을 때, 세 번째 주봉 심리도를 봤을 때, 일단 30 가까이 가면 추가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데, 반등은 50에서 반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0 반등으로 봤을 때 주가가, 주봉으로 봐서 3일, 지금 이제 30이 있기 때문에 50 갈락하면 3주 강세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3주 강세가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조금 힘들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는, 지금 52주에서 횡보 국면에 지지지지하는 이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보다시피 52평의 심리도가 50을 분명히 관통을 해야 됩니다. 50을 관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심리도가 지금 30에서 2주 정도, 주가가 지금 자리에서 2주 장세 보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장세에서는 주가가 인내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더위가 보통 우리가 바캉스 기간의 더위에서 보통 주가가 안 좋은 그런 경향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여름 7, 8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아마 휴가를 복잡하니까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안 가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요? 속 열불나가 안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추석 지나고 날이 선선할 때 그때 휴가 가는 기회가 충분히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적으로 파동형으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지금 자리가 반등이 바닥이다. 그리고 1940에서 50 반등하지만 그 반등 국면이 바로 오는 거 V자보다는 L자에서 아니면 N자로 가는 그런 보형이다. 이런 보형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파형으로 보는 기술적 분석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장 자체가 하반기에 장이 상승하는 거는 같다. 상승하는 것 같은데 상승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리가 이제 가장 바라는 건 뭡니까? 상승이 빠졌기 때문에, V로,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V자로 뜨는 게 제일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V자 뜨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일목균형표로 보는 장세인데요. 이 주봉 일목균형표는 여러분이 복잡하게 보실 거 없습니다. 복잡하게 보실 거. 선행 스팬 2만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셉니다. 이 선행 스팬 2가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가 이제 선행 스팬 2 위에서 선행 스팬 2가 언제 첫째 선행 스팬 2로 볼 때 이제 일목균형표로 볼 때 선행 스팬 2로 이제 보통 큰 치황을 볼 때 선행 스팬 2로 봅니다. 선행 스팬 2로 보는데 선행 스팬 2로 볼 때 첫 번째가 선행 스팬 2의 이제 위쪽 있냐 아래쪽 있냐 여기 첫 번째. 두 번째가 선행 스팬 2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변곡점이거든요. 변곡점이다. 이렇게 벌써 요 두 개를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선행 스팬 2가 지금 1900에 있습니다. 1900에. 선행 스팬 2가 우리가 이제 그 사이 보면 선행 스팬 2 위에서 주가가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행 스팬 2에서 자, 주가가, 이제 과거 예를 보면, 이제 선행 스팬 2에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행 스팬 2 위에 가야 주가가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1900 아래에서는 주가가 지지지지 하는 모양을 보이고, 일단 선행 스팬 2가 지금 1900짜리에 있으니까, 1900짜리에서, 제가 볼 때는 1900포인트. 이 자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900포인트 넘어야 되지만 선행 스팬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식 자체가 선행 스팬 2로 간락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행 스팬 2가 있으면 벌어지면 이쪽으로 간락하는 것과 이쪽으로 간락하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 2를 여러분께서
한번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2로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선행 스팬2를 두고 줄을 한번 쭉 꺼보겠습니다. 꺼봤을 때 자, 이 자리에 이렇게 꺼봤을 때 선행 스팬2를 중심으로 봤을 때 선행 스팬2를 중심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가 어디 거의 선행 스팬2의 한계 극한점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 선행 스팬2가 1900짜리인데 1900짜리까지는 주가 일단 쉽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선행 스팬2 상하냐 첫째 상하 급등하더라도 선행 스팬2자 보통 우리가 선행 스팬2 아래서는 매매를 뭐 크게 먹을 거 없다 이야기합니다. 큰 시세는 선행 스팬2에서 주가가 쫙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선행 스팬2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1900 해봐야 지금 전에 한 80포인트면 크게 먹을 거 없다. 그렇지만 1900까지는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행 스팬2가 언제 움직이느냐가 문제죠. 선행 스팬2가 언제 움직이느냐 볼 때 선행 스팬2가 움직이는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선행 스팬2가 움직이는 자리가 조금 움직입니다. 52일의 주째인데 선행 스팬2가 두 주 있으면 움직입니다. 두 주. 조금 움직여요. 선행 스팬2가 두 주 움직인다. 선행 스팬2가 움직이면 주가 자체가 굉장히 큰 지진이 납니다. 지진. 물론 선행 스팬2가 이번에 저점이 굉장히 적게 움직입니다. 적게. 자, 제 52일의 고점 저점이죠. 자, 이렇게 보고 요렇게 봅니다. 선행 스팬2가 조금 움직여요. 조금 어디 상승 쪽으로 움직인다입니다. 그러면 선행 스팬2가 상승 쪽으로 움직일 때 재밌는 게 있죠. 뭡니까? 선행 스팬2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행 스팬2가 움직이면 선행 스팬2 일목균형표에서 선행 스팬2는 절대 여러분을 속이지 않는다. 왜? 선행 스팬2 변곡점 자리에서 주가는 꼭 움직인다. 그러면 선행 스팬2가 상승하는 경우와 하락하는 경우가 있죠. 이번엔 선행 스팬2. 자, 선행 스팬2가 상승할 때 캔들 차트가 위에 있는 경우가 있고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할 때 위에 있는 경우가 있고 아래가 있는 경우가 있다. 내가 이야기했죠. 자, 선행 스팬2가 상승하는데 캔들 차트가 위에 있으면 요거는 추격 매수입니다. 추격 매수. 자, 선행 스팬2가 깔린 데 있으면 추격 매도 추격. 추격 매수 추격 매도입니다. 자, 요거는 뭡니까? 자, 선행 스팬2가 까는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요거는 뭡니까? 매매를 하지 마라. 자, 선행 스팬2가 올라가는데 밑에 있으면 매매를 하지 마라. 매매하지 마라는 말은 뭡니까? 승률이 제일 좋아봐야 50대 5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그 대신 선행 스팬2가 위에 갔는데 주가가 위에 있다. 이거 100점 100승요. 선행 스팬 아래에 있다. 주가 빠지는 건 100점 100승입니다. 그러면 선행 스팬2가 상승한다. 그 상승하는 타임이 앞으로 두 주 남았다. 그 두 주 사이에 결론은 뭡니까? 이걸로 보면 두 주 사이에 1900포인트 이상 가면은 어떻게 대세 상승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20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주가를 끌어들일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지금 선행 스팬2가 1900포인트거든요. 두 주. 선행 스팬2가 두 주. 그러면 두 주 후에 선행 스팬2가 요 위에서 올라간다. 주가가 캔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뭐겠습니까? 선행 스팬2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때부터 주가가 상승을 급하게 한다 이 말이죠. 급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급하게 한다. 재밌죠? 저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주가 굉장히 큰 변곡점이라는 거죠. 그 변곡점이 굉장히 큽니다. 무지무지하게 커요. 무지하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두 주 쳤는데 일목균형표로 봐서 기본적으로 1900까지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한번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시황을 하반기 시황을 볼 것 같으면 뭐를 말합니까? 하반기 시황으로 봤을 때 바닥이다. 단기 바닥. 이건 확실하다. 두 번째가 뭡니까? 계단이죠. 일목균형표로 봐서 1900 반등하가 1940에서 1950. 이 자리에 블럭이 있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했다가 1900, 1930, 50, 그 다음에 정고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간 가치로 넘고 가장 근본 요인이 뭡니까? 두 주 내로, 2주 내로 1900포인트로 올라가는 전제입니다.
1900포인트. 1900포인트 안 올라가면 뭐 해야 됩니까? 주가가 빠지지도 안 해도 선행 스팬2가 올라가죠. 올라가면 주가가 어떻게 지지거립니다. 지지거려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인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볼 게 이제 매물대를 한번 꼭 봐주셔야 됩니다. 매물대 왜? 매물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봉 매물대가 어디에 있느냐? 주봉 매물대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봉 매물대가 어디에 있느냐? 매물대에 그 주식이 관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 매물대가 없으면 그 매물대 가까이에 주가가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자, 매물을 한번 잘 보십시오. 뭡니까? 1850을 넘으면 주가 자체가 굉장히 호가 공백이 있다. 호가 공백. 어디까지? 1900포인트까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이 1850이 선물이 142입니다. 142 선물이 제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선물 142 넘어가면 주식 종합주가 지수 어떻게 해요? 1850 그 사이에서 1950포인트다. 매물이 없다. 매물이 없다는 건 뭡니까? 5분의 주가가 왜 빠졌습니까? 호가 공백으로 쉽게 빠진 부분이죠. 호가 공백으로 쉽게 빠진 부분입니다. 그 호가 공백으로 쉽게 빠진 부분이 주가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쉽게 빠진 부분이 이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900까지. 근데 1900부터는 어떻게 주가가 굉장히 층층이 쌓여있습니다. 층층이. 층층이 쌓여있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주가 거래량이 없다는 거죠. 거래량이 우리나라 주식이 거래량이 없다. 1900포인트 넘어가야 거래량이 활발하다. 주가 거래량이 많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먹어가지고 어떻게 남았을 때 파는 게 거래량이 많은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내가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올라갑니다. 자, 거래량이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 있던 사람들은 뭐 먹겠죠. 자, 내가 이까지 주가가 여기 있다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먹습니다. 먹은 사람들이 팔게 되어 있습니다. 팔고 사고 팔고.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가 1950포인트 가면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치고받고 되는 거죠. 치고받고 하면서 눈이 작은 굴리다 크게 불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900포인트가 1900포인트 1950까지는 갑갑하게 1940에서 1950까지는 굉장히 어렵게 갈 것이다. 근데 1950 넘어가면 이번엔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매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매물이. 어디까지? 2050까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 제가 이번에 2050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죠. 자, 이 자리. 제가 2012년 2050포인트 못 간다. 이번에 못 가. 못 가는 이유가 됐습니까? 못 가는 이유가 그 당시는 요 위에 매물이 있었어요. 요 위에 큰 매물이. 2100에서 2020. 주식은 두 가지입니다. 손절매를 치든지 어떻게 저점에 사든지 위에 매물이 없어야 돼요. 매물. 내가 공격하는데 상대 적군이 없어야 돼. 그래야 공격하는데 그 당시 저 위에 매물이 꽉 차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 매물이 이렇게 차 있었어요. 이렇게. 이거 뭐 되겠어요? 2000부터 이렇게 매물이 여기 꽉 차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매물이. 2000에서 2200까지 매물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쌓여 있으니까. 이 매물이 서서히 어떻게 지금 어떻게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습니까? 기다리다가 손절매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손절매가 났어. 손절매가. 그러니까 이 위에 매물이 없어지는 거죠. 위에 매물이 없어졌어요. 제가 일봉으로 봐서 주가가 바로 못 뜬다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쉽게 뜬다 하는 이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 저 때 먹습니다. 자, 여러분 일봉으로 봐서는 일단 1900까지 1920 전후는 쉽게 뜰 겁니다. 제가 여러분 1920에 쉽게 뜰다 하는 이유가 매물대가 요 위에만 있거든. 지금 주가가 100포인트 정도는 매물이 없어요. 100포인트 정도는요. 지금 인위적으로 선물로 꾹꾹꾹꾹 눌러 그러는데 매물이 없이 그게 가면 그냥 슉 가버립니다. 매물 없이. 쑥 갈 수 있어요. 쑥 갈 수 있습니다. 쑥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뭐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식 함부로 파는 거 아니다. 왜? 여러분, 도둑님이 발자취는 절대 못 속이거든요. 발자취는. 발자취는 절대 못 속입니다. 발자취는 절대 못 속이. 이게 발자취가 뭡니까? 매물입니다. 매물. 매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매물대로 봐서 굉장히 지금, 꼭지에 있습니다. 굉장히 꼭지에 있죠. 꼭지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900포인트까지는 쉽게 갑니다. 왜? 이쪽이 무주공산입니다. 무주공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주공산이에요, 무주공산. 아무것도 없어요. 예? 무주공산이에요, 무주공산. 저도 무주공산, 이런 무주공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주공산을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무주공산입니다. 무주공산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고통스러울 거예요. 주가는 200포인트 밖에 안 빠졌는데, 여러분 심적인 거는 거의 끝이 날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때 제가 희망을 주려고 그런 거는 있지만, 지금 매물대 이거는 절대 못 속이거든요. 매물대는 절대 못 속입니다. 매물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일봉으로 봐서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면 1910포인트.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짧게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지어도 1900포인트. 1900포인트까지는 주가가 쉽게 갈 것이다.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말하니까, 궁극적으로 저는 하반기에 주가가 신고가 날 것이다. 그 신고가가 나기 전에 1900포인트 일단 다이고, 그 1900포인트 다음에 1940에서 1950포인트 다일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굉장히 지금 매물대로 봐서는 주식 자체가 굉장히 바닥에 근접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업종을 사야 되느냐? 어떤 업종을 사야 되느냐? 이게 업종 문제입니다. 업종 문제. 여러분, 업종 문제죠, 업종. 업종, 뭐를 사야 되느냐? 이게 이제 골치 아픕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가 항시 여러분, 최고의 목표, 주식하는 사람의 목표가 뭡니까? 주식하는 사람의 목표. 주식인의 목표가 뭡니까? 지수만큼 먹고, 지수보다 조금 더 먹고, 지수보다 덜 일자죠, 덜. 더와 덜점. 이걸 뭡니까? 더덜 법칙이라고 붙였어요, 제가. 더덜 법칙. 지수보다 조금 더 먹어야 돼. 지수보다 조금 더 먹어야 돼. 지수보다 조금 더 먹고, 지수보다 덜 잃어야 돼. 이걸 더덜 법칙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그럼, 이 더덜 법칙의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이론이 뭡니까? 자, 지수가 뭡니까? 지수가. 여러분, 지수가 뭐로 이랬습니까? 아니, 지수가, 우리 증권하는 사람들 신법 같은 거 쳐야 됩니다. 증권하는 사람 신법 뭡니까? 주식이 20포인트 떠도 20포인트 하락에도 상승 종목이 50개나 나온다. 그러다 상한가, 10개 나온다. 내가 이 상한가 먹으려고 하는 이 신법부터 고쳐야 됩니다. 이거부터. 이 나쁜 신법을 갖고 있으니까 지수보다 덜 먹고 이럴 때는 더 잃는 거예요. 덜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께 하는 게 뭐예요? 지수만큼만, 최소 뭔가 지수만큼만 먹고, 지수만큼만 잃어도, 지금 주식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수만큼 먹고, 지수만큼만 잃어도 지수가 지금 1820포인트면, 여러분이 꼭지 기준에가 돈 잃어봐야 8%밖에 안 잃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계좌가 8%만 잃었습니까? 아니죠. 작살났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최소 상승 종목, 이게 따라가니까 불나방처럼 우르르 가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눈 비었습니까? 거기서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마세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제일 웃기는 거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자,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이 여러분, 어떤지 됐습니까? 코스닥이 400에서 580, 400에서 590까지 갔습니다. 무려 45% 상승했어요. 코스닥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평균 네트니까 평균 봤어요, 평균을. 평균을 보니까요, 대형주가 65% 떴어요. 중형주가 30%, 소형주가 33%. 코스닥 지수가 떴다는 말은 대형주가 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개인들은 뭡니까? 테마주 하거든요, 테마주. 그러다 중간에 부도 나쁘고, 젠백스, 셀트리온, 내가 코피 다 터져버린다. 이런 사태가 코스닥만 났습니까? 코스피에도 납니다, 코스피에도 계속 났어요. 코스피에도 계속 났습니다, 여러분, 코스피에도. 응? 코스피. 제가 여러분 2년 전에 강의를 2011년부터 했죠. 2011년도 한번 보죠. 1700포인트에서 2050까지 갔습니다. 1700에서 2050. 자, 350포인트 같으면 20% 떴죠. 20%.
주가가 종합주가 지수가 20% 떴어요. 그러면 20% 떴단 말이야. 20%. 삼성전자는 얼마 떴습니까? 삼성전자 7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어떻게 해요? 얼마 떴어요? 삼성전자가 120%가 떴다고. 120%. 내가 그때 120%. 그러면 시가총액 100%에 25%인 삼성전자가 120% 먹어버리면 다른 거는 뭡니까? 전부 SDOP 돼버린 거죠. 20%의 제곱근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때 대형주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물 먹어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종합주가 지수가 뜨기를 바랍니까? 지수가 뜨기를 바랍니까? 지수를 뜨기 바라면 삼성전자를 기본적으로 안 사면 안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주가가 삼성전자 11%, 삼성전자 150만원짜리 15만원 빠졌다, 20만 많이 빠졌다. 많이 안 빠졌어요. 뭐 많이 빠졌습니까? 뭐 많이 빠졌어요? 종합주가 지수가 뜬다는 말은 뭡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뜬다는 말은 삼성전자가 제일 빨리 떠. 우리가 지수 뜨기를 전부, 지수 떠야 된다. 지수 상승해야 된다. 지수 상승한다 해놓고 삼성전자를 안 산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삼성전자를 기본적으로 여러분 꼭 사셔야 됩니다. 제가 주식성 전에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뭡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삼성전자를 갖고 글로벌 해외 증시를 다 삐쳐봤어요. 글로벌에 잘 나가는 전자제품 비슷한 업종들 다 봤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신문 나왔죠. 뭡니까? 글로벌의 전기전자의 순이익의 몇 프로? 순이익의 전기전자의 95%를 먹고 있다. 절대적 평가입니다. 절대적 평가. 절대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전을 사야 된다. 이게 전기전자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 관심 많은 게 뭡니까? 트로이카와 자동차, 운송이죠. 자동차, 조선, 트로이카 3개 있어요. 건설, 은행, 증권. 저는 은행, 증권 별로 싫어합니다. 저는 건설은 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나라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국민 GDP의 거의 22%, 20% 이상이 건설에서 나옵니다. 건설. 어느 정부든지 건설회사를 못 죽여요. 4대강 죽일 놈 살 놈 했지만 건설을 못 죽입니다. 건설 안 살면 실업률을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건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조선, 중화학이죠. 중화학입니다. 저는 얻은 게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최근에 뭡니까? 철강도 중공, 철강인데. 저는 얻은 게 좋다, 얻은 건 나쁘다 필요 없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흑자 안 나면서 52주 최저가에 가까운 종목을 사야 된다. 업종 필요 없다. 왜? 우리나라 주식이 실적 순서대로 움직인 줄 압니까? 절대 실적 순서대로 안 움직입니다. 절대 실적 순서대로 안 움직입니다. 뭐로 움직입니까? 낙폭 과대로 움직입니다. 최근에 주식 포스코가 제일 좋았거든요. 좋거든요. 지금 일주일째. 왜 좋습니까? 낙폭 과대거든요. 우리가 악재 많이 넣은 주식. 대그룹 주식 있잖아요. 주식 제일 투자 잘하는 분, 내 아는 분 있어요. 삼성그룹 주식이 어떻게? 그분은 52주 최저가 나면 삽니다. 나왔어요. 52주 최고가 돼가지고 어떻게? 11일병 침범은 매도요. 그분 1년에 수익이 7, 80% 나더라고. 그분은 지수하고 상관없대요. 52주 최저가에 삼성그룹 사면 된다. 삼성전자를 52주 최저가에 사세요. 그러면 언제 팔아요? 52주 최고가에 1년에 한 번만 매매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식 매매를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짧은 시간에 치고받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고.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응? 절대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폭과대가 주식이 우리가 보면 21평 올라가면 빨리 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낙폭과대. 전제 조건은 뭡니까? 대그룹 주식이면서 어떻게 해요? 낙폭과대 주식. 그 주식보다 더 좋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 대그룹 주식은 부도 안 내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죠. 코스닥 오른다 해놓고 테마주. 여러분 얼굴에 복이 상한가 10종목 가는 그런 복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석으로 하세요. 정석으로.
주식요, 삼성전자 12% 빠지면 어떻고 10% 빠지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여러분 10% 빠져 손절매 칠러. 자, 삼성전자 팔고 살 종목 있습니까? 삼성전자 팔고 살 종목 있으면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삼성전자 팔고 살 종목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뭐로 삽니까? 뭐로 사실래요? 삼성전자 팔고 뭐로 사실래요, 여러분이?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뭡니까? 유명 메이커, 끊임없는 유명 메이커로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반기에, 지금 상반기에 우량주들이 서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름을. 제가 그 사이에 10년 동안 서름 받은 만큼 꼭 보상해 주는 게 우량주더라고요, 우량주. 여러분, 여러분 한번 실적 좋다, 쌍끌이 매수다, 투자 설명이 하니까 이 종목 추천하더라. 여러분, 근본이 뭡니까? 내가 주식에 돈 먹는 근본이 뭡니까?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근본. 주식에 돈 먹는 근본이 뭡니까? 주식에 돈 먹는 근본이. 첫 번째 근본이 뭐야? 지수가 상승해요, 지수가. 지수가 빠질 때 내가 잘 찍어가 한 종목 먹을 수는 있겠지만, 지수가 상승하지 못하면 절대 돈 먹게, 한 번 먹어 그거 토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지수가 상승해야 됩니다. 지수를 상승 안 하고 돈 먹으려고 하는 습관이 이거 나쁜 거죠. 지수를 무조건 어떻게 지수가 상승해야 돼. 왜? 선물처럼 어떻게 상승하면 우리는 이쪽밖에 돈 못 먹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쪽에 더 많이 터진단 말이에요. 손절매요. 말이 손절매가 됩니까, 여러분? 손절매 안 됩니다. 여러분,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손절매 무조건 10%에 된다. 손절매 됩니까? 자, 내가 손절매 해가지고 다른데 종목 가가 또 안 터진다는 보장 있어요. 또 터져요. 왜?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해야 된다, 상승. 내가 항상 전제 조건이 뭔가, 종합주가 지수보다 조금 더 먹고, 종합주가보다 조금 덜 읽고, 더 먹고, 내가 뭡니까? 더덜 법칙이라고 하죠, 더덜 법칙. 이게 대표적인 뭡니까? 삼성전자와 낙폭과대 대그룹 우량주더라, 이걸 우량주. 업종불문입니다, 업종불문. 그리고 트로이카는 어떻게? 나는요, 증권하고 은행은 별로다. 뭡니까? 건설은 좋다. 이렇게 적어 볼게요. 어렵습니까? 단순하죠? 나 어렵게 이야기하기 싫어요. 자, 최악을 한번 생각합시다. 청송님, 주식 빠질 수는 없습니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 전저점 가면 빠지죠. 전저점 가면 빠집니다. 전저점이 1700이에요, 1700. 1700. 그런데 그 1700이 언제냐? 2011년 8월입니다. 이때하고 지금하고 봤을 때는 아닙니다. 왜? 이때는 무역 적자 났거든요. 무역이 적자 났습니다, 적자. 무역 적자 날 때거든.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커가지고 무역 적자 나면 주가가 꼭 회복합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거로 비교해 봤을 때 무역이 어떻게요? 지금 적자가 흑자거든요. 흑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는 조금 틀리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몇 개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글로벌 증시는 상승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떨어지느냐? 이게 제일 궁금해할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외국인들이 본국의 송금 때문에 그렇죠. 송금. 그 다음에 환율.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뭡니까? 중국 증시죠. 중국의 의존도가 높으니까 우리나라가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아닙니다.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도 우선 무역 흑자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좀 틀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 상반기에 미국, 일본, 다른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서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요, 1년 내로 항시 복귀되더라, 1년 내로. 1년 내로 복귀된다는 말은 뭡니까? 다우나 글로벌 증시들이 1년 내로 비슷해지더라. 지금 중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전고점 깨고 내려간 증시가 제일 많이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만큼 허무맹랑하냐? 그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OECD 퍼라든지 EPS 퍼 보면 다 저평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주가가 전저점을 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1940, 50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반기는 제가 볼 때는 뜨신 바람 날 때는 안 됩니다. 찬바람 불 때
정신은 분명히 뜨끈뜨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여러분 형편없죠. 너무 힘들 겁니다. 너무 힘든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도 옷에 틉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선물에 연동돼요. 지금 선물에. 우리나라가 파생대국이다. 파생대국. 외국인들이 파생 그 상품을 미국과 우리나라만큼 한 데가 없습니다. 파생대국이죠. 자, 한국이 기본적으로 좋기 때문에 주식 삽니다. 자, 삼성전자 주식을 거의 47%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수익이 안 나니까 뭐라면 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이걸 담보로 파생 상품, 선물에 투자를 합니다. 선물에. 그 사이 옵션인데 옵션은 하지 마라 하니까 안 해요. 선물에 투자합니다. 왜? 삼성전자 1% 갖고 팔고 사면 그거보다 돈 더 많이 나거든. 또 이걸 뭡니까? 보험적인 성격이 있다. 보험적인 성격. 그래서 선물에 연동돼가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물.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은 뭐를 말합니까? 이 말은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도 과거처럼 거래 대금이 10조 넘는 그런 건 앞으로 힘들 겁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그랬죠. 주시장이 이제는 주식이 아니고 선물 시장입니다. 왜? 외국인들이 일정 분의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주식이 글로벌에 없고 현대차라든지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보다 글로벌로 봤을 때 그만큼 저평가된 종목이 없단 말이에요. OECD 평균 퍼를 보더니.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선물 주식을 사가 전면 수익 안 나니까 뭘 합니까? 주가 빠지는 것도 없고 해지 차원에서 해지를 건다 해지. 그 해지를 겁니다. 이 선물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집니다. 자, 그 사이 ELW 해가지고 증권회사들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 우리 시청 여러분은 완전 사기를 쳤습니다. 그 다음 옵션 하지 마라 했는데 옵션 내가 샀어요. 이제 ELW 안 되고 선물은 옵션 안 되는 거 압니다. 선물, 주식, 자, 코스닥으로 이번에 마지막 깡통을 냈습니다. 코스닥으로 마지막 깡통 냈습니다. 남은 게 뭡니까? 코스피하고 선물이죠. 코스피와 선물이 뭡니까? 이게 뭡니까? 형제지간입니다, 형제. 하반기에 안 보세요. 선물에 계속 연동되어 있습니다, 선물에. 하반기에 선물에 계속 연동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말 맞나 안 맞나. 하반기에는 계속 선물에 연동되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반기에는 계속 선물에 연동되어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야기가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최근에 뭡니까? 글로벌 증시가 떠도 글로벌 증시가 내려가도 상관없다. 왜? 우리나라 선물에 따라서 춤췄어요. 어제도 그저께도 지난주 금요일 날 유럽 증시가 3% 2%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14포인트 빠졌어요. 왜? 선물에 연동되기가 그렇다. 선물에 연동되어 있다. 힘들죠? 참.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선물을 꼭 빼야 됩니다. 꼭. 선물을 꼭 빼야 됩니다. 선물을 꼭 빼야 됩니다. 선물 시장. 그러니까 선물이 뭡니까? 보험 차원에, 우리도 어떻게 보험 차원으로 선물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선물을 어떻게 보험 차원에서 선물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0회 특집인데요. 다사다난합니다. 저 친구가 나와가 또 삼성전자 뜯으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 2년 반에 할 때 삼성전자 여러분 68만, 70만 원 이하에서 삼성전자를 어떻게 70만 원 이하에서 5부 이자 내가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155만 원 가는 역사가 났죠. 그리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걸 합니다. 한액을 그렸다. 한국증권교육에 한액을 그렸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배회 저도 너무 다사다나고 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앞에 100회보다는 미래 이후에 101회부터 더욱더 저는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왜? 내가 실력은 부족해도 내 마음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 그렇습니다. 왜? 제가 100회 동안 여러분의 받은 사랑이 너무 큽니다. 100회 동안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더욱더 봉사하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 여러분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0회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저희 아버지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여간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 100회 동안 저를 묵묵히 봐주고 또 철없이 욕했는 거, 또 철없이 여러분을 나무랜 거, 이런 거 여러분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고 100회 동안 묵묵히 3년 동안 시청해 준 여러분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100회 특집을 마치고 101회부터 더욱더 열심히 하는 청송촌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0회 동안 감사합니다. 청송촌님 신창환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